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면서 당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정적 제거를 위한 공포 정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이를 공포 정치로 침소봉대 왜곡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 징계를 통한 뺄셈의 정치는 이미 지난 지방선거 전에 사법부의 판결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적 제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를 두고 정적 제거니 뺄셈 정치니 하는 주장도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25명 정도의 의원들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오전에 조찬 모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별도 이제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는데요. 공포 정치를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를 공포 정치로 왜곡하고 있다. 또 뺄셈 정치라고 했더니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대안과 미래와 조광한 최고위원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 당권파를 대표하는 조광한 최고위원과 그리고 또 대안과 미래가 이제 지금 징계 정치를 두고서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정당에 윤리위가 각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죠. 윤리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노선이라든지 어떤 정책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리위가 있는 이유는 정말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그리고 정말 추문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코인 투자라든지 또 뭐 이 보좌관들을 시켜서 투자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윤리위원회나 윤리심판원이 나서서 징계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 당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과 어떤 생각들이 교차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대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정당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이 부정부패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 노선의 차이,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윤리위가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리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난번 한동훈 의원을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을 했는데, 문제는 뭐 다 인정하더라도 소위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제명까지 갈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당내에서 다른 어떤 징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예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2명 또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배현진 의원과 그렇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법원에서 사실 거부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텐데, 문제는 세상에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현역 의원이 거의 뭐 당에 있는 의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사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소위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사유 자체를 희화화하면서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종혁 대표가 이제 해당 행사에 대해서 영구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징계 정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 비비론적으로 굳이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무슨 죄가 있냐면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유세차에서 옥수수 먹은 죄가 있어요. 이제 배현진, 박정훈 두 분은 이제 치킨 먹은 죄가 있고 정광재 대변인은 쉐이크를 같이 먹었고. 근데 우리 쉐이크 먹고 옥수수 먹고 치킨 먹은 사람들 징계를 할 거면 우리는 저렇게 두 손 들고 저는 번쩍 들진 않았거든요. 네, 번쩍 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저는 잡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예, 한동훈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징계 정치가 장동혁 대표의 비빌언덕이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옥수수 먹은 죄, 나는 옥수수 먹은 죄고 이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치킨 먹은 죄, 정광재 전 대변인 쉐이크 먹은 죄가 있다. 아예 본인들의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화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본인들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저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징계를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도부 바뀌면 지금 이 징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런 어떤 자신감 또는 어떤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당장의 어떤 징계에 대한 여론도 당내 여론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앞서서 봤던 호위무사 몇 분 정도. 그것도 의원직도 아닌 그런 호위무사 몇 분, 조광한 최고위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이 사안의 중대성, 엄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 찐윤이라고 하는 당의 주류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저렇게 박상수 전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이런 부분이고 앞서서 조광한 최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의 기준이 어디냐? 사실은 이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심법이거든요. 예. 올라가가지고 무소속 후보의 손을 같이 들어줬던 뭐 이제 그 무소속 도의원의 손을 들어줘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 아니냐? 나는 유세차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지를 해서 뭐 손을 들어준 적도 없고 뭐 지지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 옥수수나 치킨이나 뭐 쉐이크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징계한다? 네. 그럼 징계의 기준이 어디냐?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징계라고 하는 게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라고 하는 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게 관심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렇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 이거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징계 정치가 시작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네. 물론 뭐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리위도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 대변인이 얘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이 아까 얘기한 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 후보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럼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맞춰야 되는 징계 걸까요? 청구를 하면 돼요. 징계 회부 요청을 하시고 예. 윤리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징계 정치를 당 지도부와 윤리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징계 회부 요청이 된 그 대상자들이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윤리위가 뭐 심리 개시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징계 회부 요청을 당대표나 지도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당원들이 징계 회부 요청서를 마구마구 보내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과도하게 보냈단 말이죠. 그럼 윤리위가 이걸 분류해가지고 징계 개시 결정을 할지 그럴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 판단한 뒤에 그다음에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선평가잖아요. 네. 윤리위가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이거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징계 정치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보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윤리위가 아직까지 판단한 바가 없어요. 물론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윤리위가 지난 그 징계 양정 과정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양정이 나온 건 저도 인정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번엔 좀 징계와 관련돼서 합리적인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징계 여부 결정 및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벌써 며칠째 한 15일, 20일째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위가 그러네요. 가동도 안 됐어요. 예. 이제 시작을 하고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어떤 과정도 공개가 안 됐는데 이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30명이다, 징계 정치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징계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징계위원회 가동 중에 요 사안에 대해서 징계 있는 것처럼 개시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의 뭔가 정보가 있고 나서 이거 문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죠?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당원들이 징계 회부 요청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럼 누굴 탓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이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물론 이제 소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가 소뚜껑 놀란다 요 정도의 상황 파악이 되겠지만 예. 지금 너무 심한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네. 이거 마치 징계 정치인 양 본인들이 징계 정치하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저는 이 뭐 쉐이크 먹었다 그러는데 이제 박상수 변호사의 저 말은 은유죠, 은유. 근데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판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논리예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마치 명령하는 듯한 이렇게 독립성을 잃게 한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온갖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비판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장도혁 대표와 윤리위가 과연 독립되어 있는지 여길 놓고도 이제 친한계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아직 뭐 징계가 가시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오지만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상자, 그리고 혐의, 징계의 수위 등이 우리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또 윤리위에서도 그런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참 일관된데요.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징계를 통한 당 기강 확립은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오늘은 징계는 대상과 수위가 당원과 의원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국민이 포함된 게 저는 눈길이 좀 가던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윤리위가 해왔던 판단들이 국민들이 느낄 때 공감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있었다는 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는 그냥 뭐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왜 이렇게 징계가 남발되는가? 아까 뭐 지금 징계가 사실 뭐 검토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왜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징계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징계 요청이. 그동안에 뭐 징계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게 수십 건인지 100건이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원들이 징계 요청을 남발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그 책임은 장도혁 대표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장도혁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에게 이거 뭐 또 이건 윤리위가 내렸다고 하겠죠. 네. 윤리가 내릴 때 당대표는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판한 건 이건 징계다. 가처분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물러졌죠.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들, 뭐 자꾸 거치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이랑 청년 의원들 3명을 지목하면서 얘기했었죠. 자, 그런 거를 당원들, 그 장도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볼 때는 당대표 비판하는 거 해당 행위구나. 그러면 이건 징계 요청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김종혁 최고 물론 가처분 인용됐지만 그 당시 징계 내린 적 있지. 그러니까 남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징계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되는 건 오롯이 장도혁 대표 책임인데 왜 나몰라라고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판을 벌려놨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너무 징계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징계 요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당원분들 자중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안 내고 있잖아요. 본인은 이런 분위기 즐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될 거다.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 내릴 경우 역풍 불 거다라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